이제 폐에 대한 베이스를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아까 제가 이제 호흡기계라고 알고 있고 현대의학은, 근데 오늘은 좀 한의학적인 포커스에 맞춰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폐가 앞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고 두 개로 나눠서 엽이 그냥 이게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엽이 세 개,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자, 그리고 한약에서는요, 굉장히 장기를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심장을 군주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폐를 신화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폐는 인체의 기지본이 뭐냐면 기의 본이다. 그러니까 기를 저장하고 생성하는 발전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혼을 저장한다. 여러분들 이 혼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정신적인, 이게 한의학적인, 약간 동양적인 의미인데 어떤 기와 혼을 저장한다. 정신세계나 이런 사유를 저장하는 곳을 폐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호흡을 주관하는 건 우리 현대의학하고 똑같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를 만들면요. 기가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가, 기 운동이라고 해서 기도 들어갔다 나갔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바깥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혈액이 있잖아요. 혈액은 물질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혈액순환이라고 했을 때 이 혈액이 그냥 혼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혼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돌아가는 원동력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가 뭐냐? 기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기가 넘쳐야 되겠죠. 건강하셔야 돼요. 기가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환자들 보시면 목소리도 굉장히 낮고 에너지도 없고 이런 분들 기가 완전히 바닥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 우리가 그 현대의학으로 얘기하면 뭐 활력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잖아. 이거는 폐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먼저 기가 건강해야지 에너지가 넘치고 그 에너지가 모든 물질적인 대사를 이동한다든지 운반한다든지 순환을 시킨다든지 이 에너지가 바로 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는요. 아까 말씀드렸지 폐 건강은 구멍이 어디로 통하냐? 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호흡할 때 코를 갖고 우리가 호흡을 하고 들어갔다 나갔다. 우리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통로잖아요. 그리고 이게 외부로 어디야 연관을 미치냐면 피부 상태. 여기서 이제 뭐라고 그러는데 피부. 우리 피부 상태를 나타내는 게 폐예요. 그리고 폐의 그 정지라고 하는데 정서는 근심이에요. 근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근심 걱정이 많다? 기가 떨어집니다. 폐 건강도 떨어져요. 그리고 그 액체. 우리가 몸에는 여러 액체가 있어요. 콧물도 있고, 눈물도 있고, 뭐, 침도 있고, 여러 가지 액체가 있잖아요. 오줌도 있고. 이런 것들 중에 다 이게 서로 쌍을 이루고 있는데, 이 폐의 액체는 콧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기 걸리면 어때요? 콧물부터 나오잖아요. 그럼, 콧물이 나올 때는, 지금 폐가 뭔가 질병에 걸렸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하고 대장은요, 우리가, 그 경락과 경맥이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그래서 서로 표裏, 쌍을 이루고 있다. 한 쌍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한 쌍을 이루고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대장이 예를 들어서 변비가 있거나 대장에 뭐 염증이 있거나 뭐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 상태는 그 건강이 폐로 가고 폐가 피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아토피 말씀드릴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토피 건강을 고치시려면 대장을 고치셔야 된다. 그리고 특히 대장에 장내 세균총을 조절하셔야 되고 유산균을 넣어주셔야지 그 대장이 건강해지고 대장이 건강해지면 폐가 건강해지고 폐가 건강해지면 피부 상태가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다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가 호흡할 때 여러분들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 산소를 들이마신 것이 여러분들이 그 기를 생성하는 거예요. 기. 우리가 기를 생성할 때는 여러분들이 호흡도 산소도 기를 생성하는 그 원료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통해서 먹었을 때 음식물을 먹어서 영양분을 흡수해가지고 그 영양분. 그래서 우리가 기를 만드는 건요. 여러분들이 호흡한 산소하고 하나는 영양분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의 기의 물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폐는 호흡을 주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까 말씀드렸죠? 폐로 산소가 들어가면 가장 밑에 폐포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해가지고 서로 가스 교환을 일으켜서 여러분들 전신으로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 폐주 선발이라는 건요, 우리가 폐가 퍼트리는 기 운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퍼트리는 작용을 우리가 폐주 선발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한자라서 그냥 퍼트린다. 뭔가 선발이라는 건 기 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양 물질이나 기를 퍼트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산화탄소를 체외로 배출하고 산소를 받아들이죠.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물질이 퍼트리려면 그 에너지 동력이 있어요. 근데 그게 기라는 거죠. 기의 확산은 그러니까 기가 상하로도 움직이고 좌우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기도 퍼뜨릴 뿐만 아니라 음식물의 영양물질을 혈액에다 담아가지고 전신으로 혈액을 돌려서 모든 장기나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장기로 여러분들 혈액이 가잖아요. 그때 갈 때 그 운동 에너지가 바로 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왜 덥거나 그러면 땀구멍 열리면서 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땀구멍으로 배출할 때 이 땀을 배출하면서 여러분들이 체온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우리가 현대의학하고 똑같죠. 현대의학에서도 이 얘기를 하거든요. 피부가 땀을 배출해서 체온을 조절한다. 이 얘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운동, 이런 작용을 하는데 만약에 폐가 건강하게 생기면 여러분들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코막힘, 재채기, 호흡곤란, 기침, 천식, 흉민, 가슴 답답함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이게 바로 폐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증상입니다. 자, 제 말 다 이해되시죠? 좀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시면 채팅창에다가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질문을 좀 해주세요. 만약에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면 채팅창에다 말씀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마이크 켜시고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 학생들은 한의학 수업을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해서 아마 이해를 다 하시고 계실 텐데 또 일반인들 중에는 또 이게 조금 어렵다. 막 제가 최대한 쉽게 한자 하나도 안 넣고 정말 한자 하나도 안 넣고 다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제가 옛날 공부할 때는 다 한자였어요. 너무 어려웠고 이걸 시험 볼 때도 한자로 시험을 보고 그래갖고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 한글로 표현했죠. 다 한자 없습니다. 한글로 표현해서 최대한 쉽게 하려고 설명을 하는데 그래도 뭐 여러분 폐주 숙강 이런 단어들이 한자라서 조금 어려우시면 여러분들이 채팅창에다가 채팅창에다가 네. 저도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려워요. 저는 진짜 한자를 지금도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하여튼 옛날에 그림으로 익혔어요. 그림으로 외웠거든요. 근데 공부할 때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이해가 다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최대한 한자로 안 쓰고 한글로 제가 다 번역을 해서 번역이란 표현이 맞을 거예요. 다 번역을 해서 쉽게 여러분들 말도 그냥 길게 한 문장으로 길게 이렇게 말씀 다 적었으니까 이해하기 좀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기 운동을 한다는 거죠. 폐의 기가 단지 폐 건강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오장육부에 다 이 기가 들어가서 이게 심지어는요, 기가 심장으로 들어가면 심장의 기, 비장으로 들어가면 비장의 기도 있고요. 또 경락으로 들어가면 폐경락, 신장경락, 이런 다 경락으로도 들어가서 이게 기가 이렇게 분포돼서 밑으로 더 우리 가지치기 하듯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기를 모르고는 한의학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기고요. 여기 아까 보시면 이제 우리 몸에 나중에 이제 기뿐만 아니라 전신의 여러분들 우리 혈관 안에 혈액이 있잖아요. 이 혈이라든지 진액이라면 조금 범위가 넓은데 여러분들이 우리 몸에 땀이라든지 침 이런 것도 진액일 수 있고요.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예를 들면 호르몬, 그다음에 여러분들 뇌 속에는 내척수액,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진액이란 범위가 굉장히 넓죠. 이런 것들도 다 순환을 하는데 분비되고 순환하잖아요. 근데 그 순환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기라는 거죠. 기. 그래서 사실 현대의학에서는 기란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에너지란 개념도 조금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뭐, 아, 사람이 활력이 있네? 뭐 이 정도 단어는 쓰지만, 기란 단어 안 쓰고 에너지란 단어도 잘 안 쓰죠. 근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 현대의학에서는 약간 물질적인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호르몬, 뭐 내척쇠, 뭐 할액막액, 이런 것들은 인정하는데, 뭔가 에너지, 기, 이런 단어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동양의학에서는 사람을 볼 때 총체적으로, 균형적으로 전부를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결국은 이제 자연의학이나 동양의학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요즘은 우리가 육체의 몸을 갖고 있지만 사실 인간은 에너지의 통합체이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 그 아인슈타인 박사가 말씀을 했고 또 요즘에 이제 양자역학에서도 많이 나오죠. 인간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물질로 된 게 아니라 물질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에너지의 통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정신적, 육체적, 그다음에 영적, 사회적, 그리고 하나는 이제 영적인 부분까지도 하나의 통합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 기나 혈이나 진액이나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을 다 운행을 할 때 그 운행하는 주체가 뭐냐? 기라는 거죠, 기. 그래서 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